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주제는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금 출처 조사 간과하지 마라. 걸리면 크게 걸린다입니다. 저도 상담 받아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, 뭘 증여를 해줄 것인가, 이거 증여했을 때 증여세가 얼마 나오는가, 아니면은 자녀한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싶은데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,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, 아니면은 전세방을 하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, 그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. 그리고 현 시대에 보시면은 젊은 세대가 직장을 갔더라도 지금 집을 마련한다든가 불가능합니다. 지금은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조금은 미천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하죠. 그러면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문제가 없느냐, 그 문제가 가장 지금 관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도 있는데, 상담하지 않고 그냥 뭐 집 한 채 뭐 한 2억짜리 사줬는데 뭐 걸리겠나 이러고 집을 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뭐 2억 3억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사줍니다.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상담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. 대부분 지금 보면은 세무서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.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거 한번 말 들어보셨습니까? 한번 조사받아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로 이게 잘못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는 아실 겁니다.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이게 과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했어요. 그래서 세무서에서 미성년자나 부녀자가 건물을 취득하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취득했느냐, 적은 금액도 자금 출처 소명을 받았어요. 그런데 요즘에는 일선에서는 안 받아요. 그거 뭐 아파트 하나 취득한 것 같고 다 소명하라고 이렇게는 다 안 합니다. 다만 요즘에는 지방국세청에서 하는데 그때는 큰 금액 위주로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은, 부녀자나 미성년자가 이제 만약에 부동산을 하나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괜찮느냐, 예를 들어서 국세청 그 기준에 있습니다. 그 기준이 뭐냐면은 30세 증여 추적 배제라고, 30세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 1억 5천까지 취득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. 그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뭐 도와줘도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그 내용 한 건만 있으면은 국세청에서 거기까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. 거기까지 들여다보기 여력이 없고요. 사실은 거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,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던가 그렇게 되면은 상속세 조사할 때 그 전에 10년 동안 증여받은 게 있는지를 다 검토합니다. 그때 터집니다. 그때 보면은 돈 이체해 준 거라든가 부동산 사준 거라든가 그거는 꼼꼼히 봅니다. 그때 되면. 그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문제 없겠지, 뭐 넘어갈 수는 있어요. 넘어갈 수는 있는데 나중에 되면 그렇게 터진다는 게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그런 상담이 오면은 이왕이면은 나중을 위해서 깔끔하게 하시라고 합니다. 깔끔하게 해놓는 게 맞고, 지금 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까 그 공제 금액을 잘 활용하시고, 또 대출도 있으니까 대출도 잘 활용하시고, 그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게 멀리 봤을 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뭐 미성년자나 부녀자한 자금 출처가 있고, 또 한 가지는 이 자금 출처는 세금이 많이 추징되는 경우입니다. 어떤 경우냐, 법인 대표들이 대충 보면은 자기 그 법인 자금인데 법인 자금을 개인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금을 배우자한테 이체시켜주든가 자녀들한테 이체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처음에 이체시켜줄 때는 그게 뭐 몇천만 원, 뭐 1억 정도 되더라도 세무조사가 안 나옵니다.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또 계속 이체시켜주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문제가 돼가 법인세 조사를 맡게 되는 경우예요. 법인세 조사하다가 보면은 법인세는 세무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탈세 혐의가 없는데, 물론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런데 더 큰 문제 걸리는 게 어디냐면은 증여세 부분에서 더 크게 걸립니다.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돈 간 거라든가 자녀한테 돈 간 거, 부동산 취득해 준 거, 이 증여세 금액이 더 크게 터지기 때문에
항상 돈이 움직일 때는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 보시면 자금 출처 조사가 걸리면은 보통은 10년 전 것까지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게 걸리면은 증여세가 1억이 나오면은 가산세는 1억이 넘습니다. 가산세는 100% 넘습니다. 배보다 배꼽이 커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조사하다 보면은 자금 출처 문제로 인해서 증여세가 많이 추징되고요. 개인 같은 경우는 상속세 조사하다 보면은 그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10년 전까지 예금을 다 줘야 합니다. 그 10년 전까지 예금을 다 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한테 돈이 오고 간 거 조금 재산이 있다면 오고 간 게 다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께 추징될 수도 있고 5년 전께 추징될 수도 있고, 그거 같은 경우는 본세도 다 내야 되지만 가산세까지 부담하면 세금이 엄청나다 봐야죠. 그래서 사람들이 뭐 5천만 원, 1억, 2억 정도 갔으니 그거는 괜찮겠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상속세 같은 경우는 돌아가기 전까지 10년 전 재산을 다 확인하고 그게 사전 증여 재산이라 해가지고 상속세 안에도 또 포함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증여해 주실 때 이 부분까지 모두 고려해가지고 잘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냥 세무서에서 모르겠지, 이 정도 금액은 괜찮겠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그런 금액도 다 판단해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지방청에서 보통 자금 출처 조사 선정을 하는데요.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선정은 어떻게 할까요?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부녀자가 30억을 재산 취득을 했어요. 그런데 뭐 소득이나 소명을 보니까 소득도 없고 다른 뭐 부동산 판 것도 없고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없고, 만약에 소득도 있고 대출도 있고 다 확인을 했는데 소명한 금액이 10억밖에 안 된다. 그럼 20억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구한테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배우자한테 받든지, 대부분 배우자한테 받겠죠. 소득이 적은 미성년자나 이래 보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모든 거 다 조사합니다. 다 조사해가지고 차익이 많이 난다, 내가 취득 자금하고 소명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위주로 조사 선정을 하겠죠. 그렇게 조사 선정이 되면은 지방청에서는 그렇습니다. 벌써 추징세까지 만들어 나옵니다. 이 정도 금액 차이 나오면은 추징세가 얼마 나옵니다 라고 계산하고 나옵니다. 몇 천만 원 매기려고 나오겠습니까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최소 억 단위 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, 그분은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요. 자금 출처 소명을 다 했어요. 자기 계좌에서 돈이 다 나왔어요. 계좌에서 돈이 나온 게 다 소명이 돼요. 그런데 얼마나 웃긴 거냐면 그분은 자기가 장사를 하면서 세금을 쏘긴 거예요. 매출을 줄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을 버는데 5억 벌었다고 신고한 거예요. 그 소명할 때는 내가 10억을 벌었으니까 10억 이자금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게 소명을 한 거예요. 그러면 국세청에서 그걸 인정해 줄까요? 10억은 인정해 주죠. 아, 빌리지 않았구나,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구나.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해 주죠. 그런데 소득세 누락한 거, 부가세 누락한 거, 자기 장사하면서 누락한 거, 그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와 소득세 매기면은 증여세, 자금 출처하지 못해서 증여세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죠.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샀는데 왜 내가 증여세가 나와? 떳떳하게 얘기합니다. 알고 보면은 본인이 부가세, 소득세 다 탈세했다는 말인데요. 그럼 결국 그게 추징당하면 증여세가 더 많습니다. 이런 경우도 가끔씩 나타납니다. 사업이 잘 되든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이 벌리든 세금은 어느 정도 잘 신고하시고, 그 자금으로 부동산이든 취득을 할 때나 자녀분한테 줄 때, 그럴 때도 항상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십시오. 하면서 해야지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하는 건 상담합니다. 아니면 사업한 건 상담합니다. 그런데 부동산 취득하는 거라든가 뭐 이전하는 거 이런 건 상담 잘 안 합니다. 그래서 그런 큰 일이 나중에 더 많이 벌어집니다. 세무사 사무실에 보통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장을 맡기시죠. 그러면 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주 물어보세요.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, 저게 어떻느냐. 그럼 세무사가 잘 대답을 하는데, 지금같이 뭐 생활세금, 양도소득, 상속세, 증여세 이 부분은 잘 안 물어봅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많이 하시고, 부동산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나중에 다 계좌
조사하게 되면 계좌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. 그 계좌를 다 까보면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거죠. 맨 처음에 제가 강조했듯이 세무 전문가를 잘 찾으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. 잘 찾으셔서 항상 이 부분도 상담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생활세금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국세경력세무사, 절세 방법도 알 수 있다 카더라, 생활세금 이렇다 카더라, 전 국민이 다 본다 카더라의 민쌤입니다. 감사합니다.